안녕하세요. 기자 겸 작가인 토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들이 미국 1년 살기 중에 영어로 입을 트게 된 그 비법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영어를 하나도 못해서 진짜 쩔쩔매던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말문이 확 트이면서 영어로 떠들기 시작했거든요. I will show the picture and you say it. Monkey. He don't have his hand. He don't have any hand. 근데 그게 학교 선생님이 봐도 좀 신기하셨나 봐요. 왜냐면 저희 둘째가 만으로 4살 때 미국에 갔거든요. 영어를 전혀 못했고 여자아이기도 하고 또 성격도 좀 조심스러운 편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몇 개월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도 많이 죽었었어요. 그런데 얘가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장난기도 막 드러나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영어로 말을 되게 자신감 있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보셨을 때도 이게 학교에서만으로 가능한 그런 변화 같진 않고 집에서 좀 뭔가 다른 걸 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셨나 봐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에서 요새 뭘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거 계속 하세요. 미국 학교에서는 1년에 2번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학기 초에 한 번 하고 한 학기 보낸 뒤에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2번 정도 합니다. 근데 이 2번째 상담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거 계속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뭘 해줬지? 새삼 깨닫게 된 것들이 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판단해보세요. 첫 번째는요, 저희가 미국에서 교회를 4군데를 다녔습니다. 4곳을 여기저기 옮겨 다닌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교회 4개를 다 갔습니다.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미국에 있던 당시에도 주변에 친한 분들한테도 정확히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약간 이제 미친 사람 취급받을 여러분들께만 제가 살짝 이제 공개해 드립니다.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닌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제 영어 노출 때문이었어요. 믿음과 신앙 때문이면 사실 한 군데로 충분하거든요. 미국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보통 8시쯤 가요. 한국보다 좀 일찍 가는데 학년마다 다르지만 보통 오후 2시쯤이면 하교를 합니다. 문제는 학교 갔다 집에 오면 그때부터는 한국말만 쓰게 되는 거예요. 저희처럼 딱 1년만 살다 오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영어 노출의 기회가 줄어드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 적응도 돋고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라고 원어민으로 튜터를 따로 붙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미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 땅에 우리가 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영어를 배우는데 돈을 또 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약간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 가격을 이미 다 내고 들어왔는데 이거 타려면 또 돈 내. 막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미국에 왔으니까 영어는 무조건 공짜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택했던 곳이 교회였어요. 저희가 다닌 곳은 미국 교회 3곳 그리고 한국 교회 1곳 이렇게 4곳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이 4개를 다 다닌 건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하나씩 늘어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TMI니까 생략을 하고 미국에 있었던 그 후반부쯤에는 4곳 정도를 다니고 있게 됐습니다.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하고 제일 다른 점이 예배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 양일에 걸쳐서 나의 스케줄과 형편에 따라서 토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예배를 또 일요일 날 나눠서 드리고 근데 생각해보시면 미국에서 1년 살기 할 때 주말도 되게 하교한 이유만큼이나 문제거든요. 총 7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가족들끼리 그냥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한국말만 그때 계속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때 플레이데이트를 잡기도 하고 또 원어민 친구들 생일 파티도 가고 어쨌든 그거는 가끔 있는 이벤트인 거고 그거 말고 지속적으로 좀 적을 걸어놓고 계속 영어를 꾸준히 노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저한테는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주말 스케줄이 토요일 오후까지는 간단하게 당일 나들이를 갑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교회 저녁에 5시 예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영어로 하고 그리고 일요일은 조금 더 스케줄이 타이트했는데 일요일은 8시 반에 미국 교회의 아침 예배가 시작이 돼요. 마치고 교회에서 주는 도너츠하고 브리또로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또 가까이에 있는 11시쯤에 한인교회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 다시 또 다른 동네의 작은 미국 교회에 오후 어린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가를 했어요. 평일에도 학교 끝나고는 교회에 갔습니다. 미국 교회는 어린이 평일 프로그램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아무래도 애들이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평일 프로그램을 몇 시간씩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들은 주중에 어린이 성경 공부, 어린이
어린이 리더십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도 재료비 정도만 받아요. 한 달에 한 $10. 그래서 저희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은 무조건 교회에서 하는 2-3시간짜리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또 저희 큰애는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는 그런 봉사자로 섬기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 모두가 다 원어민 아이들하고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배우는 컨텐츠도 성경 공부 아니면 뭐 참된 리더가 되는 법, 한인교회도 영어에 도움이 되냐, 영어 노출을 최대한 늘리는 게 목표여서 한인교회는 원래는 선택지에 없었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애들이 영어를 못해가지고 애들도 멘탈이 좀 붕괴되고 저의 멘탈도 좀 붕괴되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는 이 동족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자 한인교회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민교회는 참 신기한 게 한국보다 더 한국 같아요. 예전에 이민 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여서 그런지, 그런데 막상 갔더니 초등부부터는 사실상 영어로 100%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인교회가 어떠냐면 어른들은 완전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초등부부터 초중고 대학부는 이제 영어입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은 사실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 아이들인 거죠. 일상생활이나 잡담 이런 거는 영어랑 한국어 반반 섞었어요. 아이들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면 100% 한국어만 쓸 거잖아요. 집보다는 100번 낫다. 제가 다른 집들하고 정말 유별나게 다르게 한 거는 요거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학교 끝나고 테니스나 뭐 짐나스틱, 축구 이런 예체능도 최소한으로 좀 시켜봤었어요. 운동이나 체조 같은 걸 배우면서 또 영어에도 노출이 되는 거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좀 저렴하거든요. 한국하고 비용이 비슷해요. 한 달에 $100? 그런데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다 하시는 거니까 아이들 영어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 하지만 교회를 이렇게 일주일 내내 열심히 다니고 영어 노출을 시킨 거는 저만 한 것 같아요. 한참 동안은 티가 잘 안 났습니다. 왜냐면 교회가 영어를 교육하는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방과 후와 주말에 원어민 선생님 그리고 원어민 아이들 속에서 계속 영어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됐던 거 1년 정도 있었지만, 그 절대 노출의 양으로 보면은 2년 가까이 있었던 애들하고 비슷한 효과를 냈다는 점, 그런 게 좀 후반부 들어서면서 서서히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1년 있었던 것 치고는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런 노력 때문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사회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ESL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데 보내지는 마세요. 무조건 현지 원어민 아이들하고 섞여서 듣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ESL은 들어봤자 영어가 안 늡니다. 절대 듣지 마시고요. ESL이 왜 효과가 없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저도 영어 공부 겸 주중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계속 교회를 갔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현지 분들하고 섞여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교회를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잖아요. 교회를 일주일에 한 3-4곳을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남들이 딱 일주일 살 때 나는 일주일을 3번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살고는 마치 21일을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기간을 더 알차게 3배 농축해서 사는 그런 느낌? 이게 미국에서만 누렸던 진짜 특별한 경험이었고, 진짜 지금도 그때가 그래서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 영상 중에 책을 읽어주는 2분짜리, 3분짜리 영상을 좀 많이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유튜브에 여러 가지 원어민 영상이 참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았던 게 실제로 그림책을 원어민이 읽어주는 영상, 길어도 3분인 그런 짧은 영상을 계속 보여주는 거, 그게 효과가 제일 좋았어요. 책 제목 뒤에 Read Aloud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영상이 진짜 많이 뜨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이런 영상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깔깔 웃으면서 보면서 계속 보더니 어느 순간 이런 거를 막 똑같이 계속 따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해줬던 거, 혹시 이걸 말하나? 하고 또 생각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아이의 영어 말상대가 돼서 약간 도와줬어요. 도와준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아이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말까 할 때 자 괜찮아 하고 손을 내밀어 주는 거 있잖아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용기를 내서 그걸 한번 폴짝 건너뛰면 되네? 이러면서 알아서 폴짝폴짝 딱 그 정도 느낌의 도움을 일부러 줬습니다. 뭔가 이게 이쪽으로 넘어갈까 말까 할 때 손을 탁 대서 살짝 조금 굴려주는 거, 그러면 뚜루루룩 굴러가잖아요. 그 정도의 도움을 줬어요. 간단한 영어를
계속 엄마가 반복해서 쓰면서 아이가 영어로 편하게 답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맘때 딱 관찰했을 때 특히 저희 둘째가 영어가 막 입에서 맴도는데 아웃풋을 내는 걸 좀 주저하는 게 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실수할 것 같으면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이미 얘는 한 6개월 동안 자기는 영어를 못한다는 생각에 좀 주눅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눈치를 보더라고요. 이런 성향의 아이들일수록 엄마가 집에서 약간 조금만 굴려주면 애가 구르기 시작해요. 저도 그때 아이의 그런 성향을 관찰을 하고는 그런 거면은 내가 좀 도와줘야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먼저 연습을 하고 한번 질러보게끔 자꾸 유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식사할 때 What do you want for breakfast? 이렇게 물어요. 점심 때는 What do you want for lunch? 그러면 애가 I want apples 하잖아요. 그러면 또 따라해요. Oh, you want apples? 그럼 걔가 Yes, I want apples. 그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걸 다시 그냥 말하게. 그리고 애가 말을 하다 보면 가끔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면 특정한 단어를 몰라서, 그러면은 I want to go to the playground 이렇게 말하면 돼. I want to go to school. I want to go to the gym. 이렇게 비슷한 문장을 몇 개씩 말해줘요. 근데 이거를 계속 오래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애를 이렇게 조금씩 도와서 굴린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애가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문장이 정확한가? 이렇게 고민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겐 요새 챗 GPT가 있잖아요. 챗 GPT한테 물어보고, 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고 비슷한 문장을 쭉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이의 발화를 유도를 해주는 건요, 제가 첫째 때도 한국에서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진짜 씨알도 안 먹혔어요. 제가 이걸 왜 해봤냐면은, 유명한 영어 교육자 선생님께서 쓰신 책 중에 엄마가 집에서 연습해갖고 애랑 영어로 대화를 해줄 수 있다, 자연스럽게 발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문장들 외워서 한번 해줘봐라,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봤습니다. 애 데리고 놀이터 가면서 Do you want to swing? Let's slide. 그러면은 아이가 왜 저래?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대답은 안 해요. 무시합니다. 당연히 얘가 영어로 말을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공허한 울림이 되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집에서 영어로 말하는 거는, 한국에서는요 진짜 원어민 수준이시거나 원어민이거나 해서 정말로 일상생활을 영어로 계속 영어로 하면서 인풋을 주지 않는 한 거기에 아이가 반응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도 자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통하는 거는 좀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로 흘려듣기든 집중 듣기든 아니면 미국에서 살고 있든 인풋이 어느 정도 꽉 찬 상태, 어느 정도 뭔가가 들리기 시작하고 문장 구조가 무의식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 근데 아직 발화로 그게 이어지지는 않았다. 딱 그 정도 단계에서 엄마가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주면 아이가 말문으로 확 터지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들은 저희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영어 몰입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고, 또 이 입 트이는 과정이 한국에서만 영어를 하는 것과는 좀 비교하기 힘든 그런 아주 고농도의 몰입과 압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말문이 터지는 이 메커니즘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분명히 한국에서의 영어 교육에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사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살 준비를 하시거나 현재 살고 있으신 분들도 또 유용하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